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12월 25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날씨도 되게 춥고 그렇지만 그 마음은 따뜻한 그런 그 크리스마스 되었으면 하고요. 다들 가족분들과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그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 차트 볼 거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리플 코인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사가 있었죠.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힐 겁니다. 우선 지금 녹화 영상을 보시면 아마 화질이 개선되었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의 어떤 테스트 속에서 화질이 개선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이제야 좀 화질을 개선을 했는데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좀 퀄리티의 그런 방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는 이런 펜 같은 거를 이용해서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뭐 이렇게 화살표도 그릴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막 번호도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됐으니까 이런 건 부가적으로 더 방송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지금 첫 번째로 볼 거는 그 SEC가 리플 고소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것에 대한 제 그 의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요. 왜 하필 지금 타이밍에 SEC는 리플을 고소했느냐. 사실 저는 이거 되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제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분께서 이번 연도 말쯤에 이제 그 해임을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은 이제 아예 해임을 하셨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고소를 하고 갔냐라는 그 건데요. 그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연말에 임기를 마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분은 이미 이제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쇼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쇼를 통해서 정말 리플 코인이라던가 뭐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 계단식 하락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진짜 몇 시간도 안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폭락이 나와줬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직도 이 시장이 여전히 미숙하구나, 여전히 갈 길이 멀었고 여전히 기회가 넘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고, 제 영상만 봐도 댓글로 지금이랑 예전 17년도 시장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여전히 그때랑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시장의 성숙도가 17년도가 미성숙했던 게 확실히 맞지만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XRP가 폭락이 나와주면서 다른 어떤 알트코인들에도 정말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줬는데, 실제로 이게 계단식 하락이 나와주면서 1시간 봉입니다. 1시간 봉 차트를 보면 내려갔다를 반복하는데, 분명히 이런 구간에서 물리는 분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구간, 뭐 이런 구간, 그리고 분명히 이런 구간, 윗골이 많이 달리는 구간에서도 물렸다가 또 지금 많이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 저는 이게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어떤 인간의 비이성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SEC 리플 고소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리플은 수년간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정기적으로 당국에 신고하고 서류를 제출해 제공해야 하는 금융 및 경영 정보의 공시 없이 XRP를 판매해 13억 8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리플은 경영 공시나 결제 관련 사항에 공지 없이 벌어들인 자금을 사업 운영에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XRP의 이용 사례를 개발하고 XRP 2차 거래 시장을
운영하고자 했다. 이게 SEC 고소장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보면은 진짜 사실 이거 고소 자체가 저거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XRP는 처음부터 투자 계약이었으며 연방 증권법의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런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6년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에 제출한 공식 XRP 신청서에서도 리플은 구매자들이 XRP를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다고 인정했다. SEC 고소장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 자산을 구매하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다 라는 거를 우리도 알고 미국에서도 알 거고 SEC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2016년에 뱉었던 거이기도 하고, 또 2016년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어떤 투기꾼들이 많이 있을 상황인데 왜 그때 당시에는 규제를 더 이렇게 고소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가 왜 이제 와서 무슨 고소를 하고 그러냐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인위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게 진짜 진심으로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다른 근거로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SEC는 고소장에서 XRP에 관한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다. 피고가 정보의 공백을 만들어내 암호화폐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시장에서 XRP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는 상당한 양의 XRP를 보유하고 있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XRP를 화폐로 주조할 수 있고, 동시에 시장 내에서 정보 불균형을 통해 이윤을 챙기고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리스크를 떠넘긴다. 근데 이게 XRP뿐만 아니라 암호 자산이 대부분 다 이렇지 않나요? 실제로 대부분의 암호 자산들에 대한 정보 공백이 우리 같은 시장 참여자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정보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문장만 따로 놓고 보면은 진짜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 말은 사실 암호자산 전체 시장을 부정하는 거랑 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기사는 이제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가서 보시면 첫 메인 기사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읽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또 문제로 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리플은 2019년 6월 머니그램의 지분을 샀고 XRP를 사용하는 대가로 머니그램에 보상을 제공했다.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리플은 송금업자에게 200만 XRP를 지급했고, 송금업자는 리플로부터 XRP를 받은 날 즉시 시장에 판매해 현금화했다. 송금업자는 2020년 9월에 리플로부터 수수료와 인센티브로 5,20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리플과 갈링하우스는 XRP 거래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송금업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명세를 공개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을 말했는데, 이런 내용 자체는 사실 이 부분만큼에 있어서는 되게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이 리플이라는 그 회사를 안 믿는 분들이 정말 여러 차례 주장을 해온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휴가 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 송금업체들이 리플을 받자마자 시장에 던져버리는데 과연 이게 리플 가격이 오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 그리고 그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리플사의 어떤 운영 목적으로, 경영 목적으로 리플을 계속 시장에 던지는데 과연 오를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갔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이걸 지금 문제 삼아서 이걸 소송을 걸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타이밍적으로 왜 이렇게 상승장이 다 돌고 있을 때 이런 그 악재를 터뜨리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흔들어 버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너무 절묘하고, 이게 진짜 쇼가 아닐 수가 있나?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음모론적인 시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오히려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이라는 이 암호 자산이 시가총액 3위인데 시장에서 사라지고 모든 거래소에서 다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암호자산이 만약에 그 시대의 방향성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고 이게 정말 이제 각국 정부라던가 이런 게 합의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 상상하기가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 어떤 뇌피셜과 저의 생각이 가미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이 암호자산이 결국에 방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고 이런 움직임을 너무 오랜 세월을 거쳐서 각국 정부의 움직임 그리고 커넥션 관계 그런 것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풀이 상장 폐지되면서 정말 모든 알트코인에 대한 불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공포 구간이 온다면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30분 봉으로 리플 차트를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저는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계단식 하락이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거의 이때 하락이 45%인가 50%인가 나왔거든요. 하루 동안 거의 이때 당시에 60% 하락이 나왔는데 고점 대비 60% 하락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알트코인 계단식 하락이 나왔을 때 60%에서 65%까지 나왔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큰 하락이 지금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나와버렸다는 거죠. 하루 이틀 만에 나와버려서 사실 지금 저점을 찍은 그 지점을 한 번 더 다시 찍기라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XRP가 지금 현재 내려갔었던 이 부분을 한 번 더 깨면서 내려가는 하락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19년도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나왔던 그 하락세만큼의 하락이 이 부근에서 나와줬고 사이클이 굉장히 촘촘해지다 못해서 정말 빠르게 지나가 버린 수준이라고 전 보는데 이러한 하락이 지금 정말 짧게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금부터 오를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또 아닌데요. 계속 오르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바닥을 찍고 데드캣 바운스로 올라와준 그림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추세를 하나 그리고 이런 추세를 하나 그리면 네 이런 그림 안에서 좀 삼각수렴 안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좀 해주면서 이 안에서 약간 움직여줄 상황. 그러니까 여전히 알트코인 폭등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막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은 그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 그 아래로 언더슈팅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BSV 같은 경우에 BSV를 보면은 BSV는 지금 아래로 언더슈팅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저점 라인이라고 그렸던 부분 근처까지 내려와준 상황인데 보통 제가 알트 시즌이 도래할 때는 그 바닥을 찍은 언더슈팅한 그 힘을 재원 삼아서 위로 튕겨져 나올 때 크게 쏘면서 알트 시즌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 시나리오보다는 지금은 이제 약하락이 나와주면서 그 도미넌스 차트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관점이 뭐냐면은 비트코인 캐시라던가 아니면은 뭐 네오코인 그리고 뭐 스텔라 루멘 뭐 이런 체인 링크라던가 이런 지금 코인들이 메이저 코인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당장 알트 시즌이
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은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부족하고 전체적인 시장을 읽는 데 있어서 뭐 스텔라 루멘이라던가 뭐 이더리움 이런 지금 다른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 좀 시장 상황을 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 상황에서 완전히 한 번에 바로 쏴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올렸던 영상 내용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좀 더 올라가면서 이제 지난 고점만큼 수준까지는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한동안은 이제 비트코인 대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하락하고, 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 알트코인들은 그만큼 못 따라가주는 그런 장세가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장세인데, 그런 장세가 좀 나와줄 수 있지 않나. 예, 그렇게 그걸 첫 번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하락이 안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좀 놀랐습니다. 이번 그 리플코인 하락 같은 경우에 리플코인 하락이 나와주면서 알트코인들이 크게 빠지는 건 진짜 30-40% 빠지는 그런 코인들도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거의 많이 빠지질 않았죠. 저는 그 움직임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진짜 같이 빠져주는 게 전 맞는 그림이 아닐까라고 봤는데, 그 부분은 제가 뭐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좀 의외의 어떤 결과였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장세를 가지고 있고, 추세를 그려보면은 이게 저점을 높여주면서 4시간 봉에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가주는 이런 그림 자체는 나쁘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이번 하락장을, 그러니까 알트코인 하락장을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진짜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저는 정말 축하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원화 가격으로 하면 250원, 260원 이럴 때까지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진짜 그 공포 순간에 과감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저는 굉장히 좋은 매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런 게 그렇습니다. 그 공포 구간에 사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못 사는 이유가, 공포 구간에 산다라고 사도 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공포 구간이고 여기도 공포 구간이고 여기도 공포 구간이고 여기는 더 큰 공포 구간인데, 여기서 만약에 모든 투자 금액을 다 매수한 분들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무서워서 손절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돈을 많이 잃었을 거고, 이 와중에도 조금씩 반등을 해주거든요. 반등했을 때 사신 분들은 또 다 물리면서 또 손절하셨을 거고, 여기서 사신 분들도 여기까지 내려가면서 또 손절하셨을 수도 있고, 또 여기서 4시간 봉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4시간 동안 반복하면서 이런 구간에서도 털리는 분들이 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 금액이 엄청나게 떨어진 분들 많을 겁니다. 또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1시간 봉, 뭐 30분 봉으로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도 분명히 읽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그 공포감이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였으면 그냥 버텼을 분들도 이런 구간에서는 많이 손절하고 물량을 많이 뺏긴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때 아무리 공포 구간일지라도 정말 이건 공포 구간이 확실하고 저렴한 구간이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분할 매수로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가 저점인 그 공포 구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하락장에서 바닥을 잡으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굉장히 이제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화질을 좀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바쁜 나머지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을 많이 내서 매일매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황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시시각각으로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3일에 한 번씩 막 2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리면은
너무 이제 과거의 얘기를 하는 느낌이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으로 하여금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지금만 놓고 보면 V자 반등이라고 보는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 관점에선 계단식 하락을 한 게 잘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같은 차트를 봐도 다르게 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또 제가 이제 방송을 자주 못하다 보니까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영상 화질도 개선된 김에 좀 자주 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연휴 기간에도 좀 매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예, 모두 이제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 항상 이 부족한 방송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서 즐겁게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금요일 불금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